건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종류를 한 개 묶고 이게 각각 현재 자동차 배터리를 5개나 10개 이렇게 몇 개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격벽 처리하고 열이 한 군데 모여서 그 불이 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화목난로 연통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뜨거운데 거기 불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우면 이렇게 불이 붙기가 쉬운 조건이 일어나는데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도. 이것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5개로 분할을 시켜갖고 한 개에서 갖다 실제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실 4개 5개 하나씩 100을 공급한다 했을 때 하나에서 갖다 쓰면 100이고 2개에서 갖다 200이고 3개에서 갖다 쓰면 300이죠. 400, 500 이렇게 하시. 나중에 이게 이 안에도 배터리 모듈이 10개로 분할되어 있으면 전기선이 각각 연결되어서 거기서도 한 개에서 갖다 실제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10개 갖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다. 전기력 차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다가 전기양을 적게 주면 이게 적게 빛나고 많이 중간 정도면 중간 정도 빛나고 많이 간단한 방식으로 전기의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주면 대자리는 전력을 많이 들어가고 중자리는 그만큼 적게 소자리 아주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통해 15W, 30W, 60W 밝기를 틀리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 선풍기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몇 개의 배터리 연결했느냐 또는 한 개의 전기선을 연결했느냐. 미국 전기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당 110이면 우리는 2개 주세요. 그럼 220이라고. 3개 주면 330이라고 그래. 우리는 5개 주세요. 550이라고 저 말씀을.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합선. 그러나 이런 금속에다가 이렇게 흘려주면은 금속이 이제 배터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충전이 되어서 이상 없이 우리가 콘센트를 쓰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110 다 돼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2개 연결하면 220이니까 간단하게 기존의 전력선을 거둘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쓰는 이런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MLCC죠. 일종의 금속 저런 거죠. 금속 저런 거죠. 금속 저런 거죠. 이렇게 수십 장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축적시켜서 하자. 감압도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면 감압도 차이죠. 대자리는 100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중자리는 50이 나오고 소자리 20 나온다. 그러면 감압도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나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 이것은 불이 안 들어오죠. 이게 LED가 3V라서 그래서 이게 1.5V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배터리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저게 큰 배터리는 이건 얇으니까 불이 들어오죠. 2개를 합하니까 3V가 되니까 3V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하면 안 들어와요. 1.5V 밖에 안 돼서 그래. 이거 3V 2개를 합하니까 3V. 그러면 전구가 전구가 배터리가 하나 했을 때 전기가 틀리고 2개에서 전기가 틀리다는 제 말이 맞는 거죠. 자, 3개를 연결해 볼게요. 3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3개를 연결하면 아까보다 더 많은 빛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기가 많이 흘렀기 때문인데요. 전기양을 이걸 통해서 빛의 밝기를 작게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아주 밝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선풍기도 전기양을 따라서 약하게 돌리기도 하고 중간 정도도 지금은 기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동차도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전기양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모든 가전에도 앞으로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처럼 콘덴서 같은 개념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안으로 의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뭐 카드 같은데도 이렇게 RFID 그 있지 않습니까? RFID 물건 재고 관련 거기다가도 금속 배터리 개념을 저렴막 해가지고 충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RFID도 꽤 출력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안테나 같은 데도 이런 금속을 충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배분하는 거나 이렇게 무선 전력 송수시나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런 금속에다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다 220개다 그러면 배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에서 전부 다 전기선은 연결하고 한 개에서 연결할지 두 개에서 연결, 세 개에서 얘기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주고 20주, 30주, 40주. 이게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됩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주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어풀을 항상 한다는 거죠. 언어풀에 갖고 몇 개 연결할지에 따라 전력을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적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 미래 기술이 된다는 뜻이죠. 미국 전력망 확충에서도 제가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 22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가 220은 단상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요. 보통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전기선이 이렇게 4개짜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L1, L2, L3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중성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잠깐만요. 이렇게 삼성전기에서 RST인데요. RST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중성선 N 이걸 해서 그 중에 RST 한선하고 이 중성선 연결하면 220이 나와요. 보통 고전압으로 높게 한전 같은 데서 보내기 위해서 380선을 이렇게 삼성전기선을 보내고 집안에서는 이렇게 220선으로 RST 하나 중에 하나하고 220 이게 중성선을 합해서 220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는 주로 모통이래 대형 동력기기에 380을 공급을 하고요. 산업용 공장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R이 흑색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RST니까 R이 지금 갈색, 국제 기준으로 하자면 좀 바뀌었습니다. R이 갈색, 그다음에 S가 흑색, 그다음에 T가 T가 하얀색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삼성전지가 그 국제 기준이 갈색 아니다 말 잘못됐네. 갈색, 흑색, 회색이에요. 회색 하얀색이 아니고 중성선이 청색이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갈색, 흑색, 회색 회색입니다. 그래서 RST R이 L1에 연결이 되고 S가 L2, S가 T가 L3에 연결이 됩니다. 회색, 중성선은 청색. 그래서 RST나 이게 한선과 중성선 연결하면 220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용으로는 미국이 110을 보통 쓰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기존 것도 갈 필요 없이 이걸 2개 연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개. 우리 집은 2개 주세요. 우리 집은 3개 주세요. 110이라고 이게 가정용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220인데요. 우리는 3개 주세요. 4개. 우리는 4개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2개면 220이 되고 3개면 330이 되고 4개면 440, 5개면 550, 10개면 그렇죠. 10개면 1100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합선을 시켜버리면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납니다. 이렇게 강한 전기를 이런데 갖고 아크 용접을 하죠. 보통 이제 이게 불이 나는데요. 강하게 열을 하나로 연결 하나 가지고 그걸로 녹이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좀 이따 그건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납니다. 이렇게 합선이 돼가지고 바바바박 그러는 여기서 여기다가 전기를 그렇죠 흘려보내면 이 2가지가 지금 하나만 연결하면 110이잖아요. 또 2개를 연결하면 220인데 여기다가 전기를 이 배터리 금속에다 흘려보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2선이 아니라 4선도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 금속이 이걸 견딜 수 있다면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그렇죠. 이 금속이 얇아가지고 전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것도 과열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바바벅거리겠죠.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서 용량 따라요. 용량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되 나는 소식하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에게 엄청.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으로서 이 금속을 구조와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4개 꽂아도 되고 6개 꽂아도 되고 10개짜리가 있고 금속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충전을 시킨다. 거기서 이제 갖다 쓴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것은 얇잖아요. 그럼 이거 용량이 적은 거예요. 이걸 두껍게 만들거나 그 모양과 형태와 구조를 220, 440, 1100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형태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기를 감압을 할 때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하나에 100이 난다고 4개 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대짜리가 중짜리는 굵기를 따라서 전기선 구리선 50이 나가고 또 얇은 거는 20이 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감압도 자유자재로 수 있습니다. 감압도 할 때 보시면 이 한 개의 전기선, 이 한 개의 전기선에 110이 나간 여기 1100이 들어왔는데 한 개의 전기선만 연결하면 110을 보내죠. 2개의 전기선을 연결하면 220을, 3개의 전기선을 하면 332, 4개의 전기선 440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 그때도 역시 이런 금속 배터리 같은데 충전을 시켜서 이것을 2개 연결할지, 1개 연결할지, 3개 연결할, 4개 연결할지 이 기술을 써야 된다고요. 그럼 금속 이런 종류의 배터리면 그렇죠. 배터리도 전기를 연결해서 이런 금속 배터리에게 충전을 시켜서 하면 불이 안 난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앞으로 산업기기에 가전 제품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전 제품에도 다 들어가고 배터리 자체에도 들어가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안에 이렇게 20개 이렇게 100개 있다 그러면 그 안에다 이런 금속 배터리에다가 네. 이런 금속 배터리가 배터리 안에도 충전을 시켜놓고 거기서 분할을 하는 이런 기술은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거나 빨리 방전이 됩니다. 방전과 분할에 이렇게 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고 이렇게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쓴다라는 여기다 먼저 흘려놓고 거기서 갖다 쓴다. 여기다가 방전할 때도 이렇게 해놓고 갖다 쓴다. 이 방식으로 전압을 승합과 감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저한테 전 세계가 다 돈 내셔야 돼요. 전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력을 220으로 확충을 하거나 이렇게 전력만 확충하는 사이에 수천억 달러가 2030년까지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제 방식을 쓰라는 거죠. 그럼 수천억 달러가 저는 5천억 달러 이상 전력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국은 또 어떻겠습니까? 중국 전력망도 그렇다라니 중국은 더 크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 전력망은 다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기 안에 이 방식이 다 들어가게 배터리도 들어가고 뭐 캠핑용 이런 데도 들어가죠. 저기 파워뱅크에도 금속 배터리에다 전기를 출전하거나 인버터, 컨버터에다가도 충전을 시켜서 하거나 자동차 배터리가 5개, 10개로 분할하면 몇 개 연결할지에 따라서 금속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놓고 하거나 방전할 때도 동일하게 여기서 간다. 우리는 방전할 때 여기서 꽂아다가 쓰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방전이죠. 네네. 그러면 충전할 때도 이것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전기를 집에서 뽑아다 쓰잖아요. 그럼 충전할 때도 그 방식을 쓸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 그렇죠. 이게 220을 갖다가 이게 세 선을 꼽았다고 해요. 그래서 충전을 시켜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불이 나죠. 그러나 이런 견딜 수 있는 220이 3개면 얼마죠? 660이잖아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금속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흡수를 해서 충전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가 이거를 여기다 꽂아요. 꽂아가 가동을 시키고 때 얘가 440이 필요한 애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가정용 220 드라이기인데요. 가정을 하자면 2개가 꽂아야 되네. 그럼 여기가 이게 플러그가 2개 있어야 되는 거냐. 가정용은 220밖에 없고 2개를 꽂아갖고 그래서 금속 배터리에다 충전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면 가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업용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가정용 전기로. 그래서
약간 무리는 있으나 이런 금속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충전시켜 놓으면 전기를 업 시킬 수도 있고 다운 시킬 수도 있고 충전 방전에 있어 둘 다 유리하다. 이것을 이렇게 가정용 콘센트는 이거 꽂아가지고 방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충전도 이런 금속 배터리의 개념으로 하면 충전도 이렇게 쉽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쓰실 전 세계 이제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돼요. 앞으로 도둑질에 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네. 도둑질에 쓰세요. 참 전세 미국 지적재산권 전 세계 지적재산 다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 특허를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전 세계 각 정부 자는 다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지적재산권 특허는 완전 무력화돼. 저는 미국 금융 붕괴 예상합니다. 네. 도저히 미국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없어요. 다 나름 다른 데서 도둑질해 갖고 다 해버리니까. 네. 기술 협약 같은 것도 지적재산권도 다 무력화되는 순간이에요. 미국 법원의 법원. 그래서 미국 법원이 만약에 엉터리로 판결할 리는 없지만 엉터리로 판결하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전 세계 무역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가 보는 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보는 데서는 더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전 세계 기술이 각 페이스북으로 해서 각 정부별로 다 들어와 있는데 전 세계가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 의원들도 50명 이상 일본 정부 오시면 미국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50명 이상 한국 의원도 50명 이상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독일 정부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정부도 외국 외교부 상무부 들어가고 CIA FBI 그다음에 미국 영국의 MIO 영국 상원도 들어왔어요. 영국 상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모사드,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사우디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무부, 법무부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정부 공식 계정들입니다. 불가리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터키 대통령 이렇게 각 정부 차원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나토도 들어오고, 유럽연합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각 정부가 아세안과 아프리카 연합도 들어온 저는 팔로우 안 해서 그쪽에서 하셨습니다. 계속 광고로 들어오시더니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성남시, 외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 관광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사, 그다음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이렇게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주한미대에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구나. YTN에서 제 기술이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카이스트 같은데 카이스트 제 팔로우 하셨는데 쏟아지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의학기술도 검증을 해보세요. 제가 2019년도 의학 특허를 한 10건을 신청했는데 주지는 않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저는 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는데 안 주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 기술은 좀 업그레이드 되는데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다.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도 그렇고 엉터리가 아니에요. 네. 저도 그걸로 가지고 저도 수술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엉터리라신 분은 그분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분이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걸로 만들고자 거짓말하는 거겠죠. 저는 구글 학습을 통해서 틀림없는 기술만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도 미국의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일본의 전력망 한 5천억 달러 이상 전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이게 다 들어가거나 모든 가정과 로봇과 방산 무기에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전기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산업용 기기에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데서도 전력을 보낼 때도 그렇게 전기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굵기를 틀리게 하면 왔다 이렇게 해서 송전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다. 모터 직전에서 냈다가 해주거나 모터 같은 데나 이렇게 전자석 또는 스피커 같은 데도 인덕터 같은 데도 되죠. 그래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주면 파워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또 홈을 좀 파주거나 홈을 좀 파주면 파워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대난 매듭구조 마개구조를 좀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기술부터 제 기술 이런 식으로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여기 전력이 충전이 되어서 좀 더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모터 같은 발전기.
그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넣어주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 넣어준다. 홈을 파준다. 연구 자석 만들 때도 제가 연구 자석에다 철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일반 뭐 이렇게 어떤 네오디민인가 이게 좀 고가의 이렇게 자석 연구 자석 플러스 철가루 이렇게 결합. 기타 다른 금속 가루도 돼요. 이걸로도 단순히 만들 수 있다.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아니면 철가루를 대중서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철이다 그러면 금속 다른 금속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철 연구자석 그 다음에 샌드위치식으로 연구자석 철 연구자석 철 연구자석 이런 식으로 해갖고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네. 인덕터 기술에서도 제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보통 하나의 코일 똑같은 굵기가 틀린 코일을 들어가면 파워가 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코일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력을 스위칭을 통해서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칭을 통해서 인덕터를 가지고도 전력 공급 구조로 들어가 자기장으로 이제 가두잖아요 전기를 철하고 이렇게 전자석처럼 철 이렇게 코어를 이렇게 철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뭐 이렇게 페라이트인가 뭐 자석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코어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구리코일이 감아놓은 형태인데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거나